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충파가 일주일 만에 토요경마로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일요경마 이후에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데, 지난주 충파가 토요일날 정말 지옥을 맛봤습니다. 8대 단촐한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진 마필들과 또 편성이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제 분석이 뭔가 맞지 않는, 당일 현장 상태도 맞지 않고 약간은 많이 틀어졌었어요, 지난주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큰 도움도 못 드렸고, 또 현장에 제 단톡방에 오셨던 분들에게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드렸던 토요경마. 정말 지옥의 토요경마. 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원인일까? 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고, 우리 일요경마부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좀 뒤집을 수 있었는데 약간은 뭐 토요경마까지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성적까지는 아니지만 일요경마에서는 나쁘지 않은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잡아낸 경주들이 충파가 이제 현장에서 잡아낸 부분도 있고 또 미리 좀 사전 마무리 공부에서도 잡아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경마는 떠나서 토요경마에 안 좋았던 부분, 그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출마 등록부터. 그래서 일주일간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금 토요경마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오는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데,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주로 형성이 어떻게 될런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겠고, 일단 뭐 다습주로 아니면 포화나 불량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쨘다고 해도 떨어져야 이제 다습주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건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좀 조심히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마필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고, 그 마필들이 뭐 전개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현장에서 상황 바뀌어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겠고, 미리 이제 마필들의 공부나 마필의 성향이나 마필이 어떤 전개를 펼칠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충마나 복병마를 관심 마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항상 충파의 방송 오시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러 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지난주부터 유료 예상을 유료 예상 진행을 했죠. 뭐 문자 신청을 들어오신 분이 대다수의 분들이 뭐 토요경마에서 실망했던 분들도 계시고, 일요경마에서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로 재미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상당히 감사하고, 이번 주에도 충파는 뭐 어떤 분들이 적게 들어오든 많이 들어오든 그 한 분이 들어오든 그 분들을 위해서 충파는 소신껏 성실히 현장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 마번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신청은 충파가 아래 자막과 옆에 보이는 부분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번호 자체가, 서비스 번호 자체가 아직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회사 측에, 코리아레이스 회사 측에 문자 예상 은 무통장 입금이나 뭐 코리아레이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겟머니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통장 입금으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다시 서비스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에 편리하게 이제 문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고, 충파가 토요경마 준비한 만큼 여러 마필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방송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충파가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디오도 빈 공간이 없이 여러분께 마필들을 소개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파 실시간 현장에서 충파가 소개해드리는 뭐 현장 좋은 마필, 현장 상태 좋은 마필, 혹은 바뀐 충마나 복병마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 이제 단톡방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단체 톡방을 오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100분이 넘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즐겨주시고, 뭐 좋은 정보도 있으면 뭐 언급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 소통과 뭐 충파와 소통하는 경마로 하고 또 즐거운 경마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문의를 주시면 충파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유료 문자 예상도 오픈을 진행합니다. 정경주를 오픈하지 못하고 하루에 뭐 2-3경주 정도는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경마를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앞에 내용은 뭐 크게 의미는 없죠. 문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고, 뭐 비가 온다 뭐 그런 내용들보다는 본격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해 나갔냐, 토요경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경주이기 때문에 초파가 언급이 되었죠. 아무리 주로사항도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거운 주로고, 그렇기 때문에 좀 1경주, 2경주는 저는 좀 주로사항도 체크할 겸, 흐름도 체크할 겸 조심히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추천드린 마필이 있어요. 1경주는 뚜렷하게 이제 뭐 충마라고 할 수 있는 마필, 이 마필이 압도적이다, 뚜렷한 마필 없습니다. 정말 믿을만한 마필이 있냐? 천하여제 인기를 모으겠지만 이 마필을 크게 믿고 갈 수 있냐? 믿고 갈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을 추천드리느냐? 충파가 추천드린 마필은 일단 현장에서 충마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대의 마필, 축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은 마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바로 4번 컬러즈 킹이란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제가 아마 비가 온 주로가 아니고 약간은 건조한 상태에서 추임 마필들이 유리하다 했을 때 좀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아마 그래도 이 마필은 노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마필이 최근에 경주들 봐온 내용들은 직전에는 마필이 상당히 좋은, 나쁘지 않은 걸음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여건도 있었고, 그 이전 경주들보다는 마필 상태가 좀 올라오는 내용이고, 훈련 때도 마필이 좋아진 내용이기 때문에 4번 컬러즈 킹. 직전에 이 마필이 출발 직후에 주행 방해가 좀 있었어요. 출발 직후에 마필이 나오는데 진로가 약간 막혔고, 또 내측 자리 잡으면 마필이 좀 이제 100m 이후 구간에 치고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도 마필이 뒤에서도 허우적됐어요. 앞에 마필에 진로가 막히면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후미에서 추입 한 발을 쓰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동료하면 라스트에 한 발을 썼는데, 직선에서 이제 그때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죠. 직선에서 마필이 이제 한 발을 쓰는데 탄력이 상당히 좋게 붙어 나왔어요. 거의 로켓 추입이라고 하죠. 로켓 추입으로 마필이 탄력이 상당히 붙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100m 구간이 이제 결승주로 전방 1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100m 구간에서 유승환 기수가 마필을 제어를 해버렸어요. 마필을 뭐라 해야죠? 마필을 쭉 밀어냈으면 그 추입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차권, 4차권까지도 가능했다. 그 정도의 마필에 올라오는 탄력이나 추진력으로 봤을 때는 5차권, 4차권까지 가능한데, 그 탄력을 한번 100m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면서 마필이 탄력이 한번 죽었는데도 일단 오던 걸음이 있으니까 죽은 탄력으로도 올라왔어요, 마필이. 그러고 기록한 내용이 라스 걸음이 라스 200m까지 기록이 13초 3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필이 그렇게 후미권에서 고전을 하고 타마필의 영향도 받고 라스에 외곽으로 빼서 한 발을 썼는데도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 마필이 중간권이나 아예 최후미권이 아닌 아니면 전개를 뒤에서도 좀 편하게 이끌어낸다면 훨씬 더 라스트에 더 폭발적인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필의 변화도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개를 독특하게 펼치는, 이런 전개에 좀 유리한 기승을 펼치는 기수가 신현철 기수라고 생각해요. 신현철 기수는 앞에서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뒤에서 한 발 참다가 화면에 안 보여요. 한 200m 전에는 화면에 안 보이다가 갑자기 200m가 지나오는 순간부터 외곽 쪽에서 화면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추입 한 발로 로켓 추입으로 거의 날아오는 경향의 경주를 많이 펼치고, 그런 경우로 깜짝 입상 혹은 복병으로 입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컬러즈 킹이 그런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컬러즈 킹은 이거 부담량 1kg가 늘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마필이고, 이 마필은 확실히 마필이 달라졌다. 그때 이 마필은 정말 요 주의해야 돼. 복병마, 저는 현장에서 마필 상태에 봐서 충마로 가져갈 수 있지만 복병마 정도로 안고 하는 마필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또 추천드린 마필은 10번 풍문호래입니다. 풍문호래는 이 마필을 솔직히 직전 경주에는 마필이 의미가 없었어요. 풍문호로는 제가 이 마필은 상태는 괜찮은데 이준철 기수는 좀 안 보겠다 하고 이제 언급을 전혀 안 드렸던 마필인데, 마필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지금 상태도 올라왔습니다. 10번 게이트지만 오히려 10번 게이트 이준철 기수가 훨씬 더 원활하게 풀어나갑니다. 풍무로로 마필의 스피드 자체는 다른 마필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 걸음이고, 초반에도 빠르게 선입견에 붙어줍니다. 그러면 이준철 기수가 내선 마필들을 살필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외곽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풍문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이번에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6등급 마필들 이거 못 올라가고 하위군에서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능력이 큰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이미 마필은 올라와 있었고 조건이 좀 안 나왔고 전개가 안 풀렸던 마필 풍문으로 이번에는 확실히 전개가 나와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또 오히려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중속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걸음을 펼칠 수 있는 과정이 더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풍문으로는 이번 경주부터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마필도 관심에 가져가야 되겠고 5번 천하여자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근데 이거 문세현 기수가 직전 경기 어떻게 탔죠? 정말 내 측에서 선행 나가서 엄청 최적의 전개였고 또 뭐 일마레한테 졌지만 일마레 상태가 워낙 좋았고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천하여자는 정말 편하게 탔다. 기승 미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세현 기수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개를 펼쳤고 다 뽑아냈습니다. 근데 쉽게 질 마필은 아닌데 이번에도 선행을 나가서 그렇게 편하게 올 수 있냐. 솔직히 선행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내 측에 이번 백색 광채도 만만치 않고 일본 원더팡팡도 가만히 있을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이 편하게 선행 나간다고 해도 직선의 문세현 기수가 그렇게 다 뽑아내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동화 기수가 그거를 다 뽑아낼 수 있나?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여자를 아주 강하게 본다. 그리고 이동화 기수가 선행으로 입상하는 그런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동환 기수가 선행을 나가서 입상을 한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이동환 기수는 선행을 나가줘도 다른 마필들 옆에 붙여놓고 마필을 견제를 해가 나가면서 아니면 외선행으로 견제를 해가면서 들어온 경우가 많지 혼자 원사이드에 내측으로 치고 나와서 선행으로 나가서 그대로 버틴다? 이런 전개에서는 이동환 기수가 들어온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동환 기수와 잘 맞지 않는 전개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천하여자가 쉽게 입상하기에는 쉬운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마필을 강력하게 가져가기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7번 원더풀 브라보 이 마필은 라이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솔직히 지금 보기 힘들어요. 근데 라이언 기수라서 좀 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현장에서 주로 나가는 것까지 살펴야 되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중심이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몸이 상체가 들린 상태에서 앞 다리로만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다리로만 걸음을 뻗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마필들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이런 걸음을 보이는 마필들은 좀 거리가 늘어서면 좀 불리할 요건이 있죠. 근데 현장에서 마필이 좋아졌거나 중심이 좀 앞으로 쏠린다 했을 때는 봐줄 수 있는 마필인데 라이언 기사 그거를 좀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 마필을 보고 간다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인기를 모으면 저는 원더풀 브라보는 아마 빼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8번 세네 플래시 이 마필은 데뷔전 때 준비가 덜 된 상태였어요. 덜 된 상태에서 출전을 했고 이동환 기수가 뭐 이렇다 할 모습 없고 또 경기 중간에 타마필의 영향을 많이 봐요. 그때 이제 4번 마필이었나요? 금화 에큼이란 마필이 막 경주 중 주행 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를 하면서 이동환 기수가 금화필의 영향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경주 전개를 펼친 과정 속에서 마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그런 와중 속에서 좀 불리한 전개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세네 플래시는 직전에 준비도 좀 덜 된 상태에서 경주 전개도 원활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이 정말 이제 마필을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출전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마필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아졌고 또 김덕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53kg는 부담 중량이 내려간 부분도 있고 또 라스트 한 발에 지닌단 마필에 저는 세네플에서 라스트 한 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 강하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지난주에 출전 예정이었지만 한 주가 미뤄졌어요. 근데 세네플레시는 준비를 잘 하고 나오고 지금 8번 게이트긴 하지만 스피드도 초반에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요. 중간권 이상 붙여줄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시즌은 방해도 있었고 라스트 한 발도 진입 마필이기 때문에 세네플레이스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9번 최강 매직이 아마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왜냐 빅투아르게스에 기승했고 마필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착순군에 들어왔던 내용이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4코너 위에 이 마필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최강 매직 같은 경우는 뒤에서 올라와서 앞에 마필들이 역전하는 그런 걸음을 지닌 마필이 아닙니다.
앞에 붙어서 앞에서 버티는 걸음을 지닌 마필이에요. 다른 마필들을 못 넘어가게 앞에서 버티는 걸음이에요. 이 마필이 다른 마필을 넘어가서 역전해서 치고 올라서 라스트 한 발로 역전해서 입상을 거두거나 우승을 거둘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토르 루기스가 이 마필을 최대한으로 스피드를 끌어내면서 3코너 이후부터 이제 마필을 좀 끄집어낼 거예요. 중속으로 치고 나오면서 4코너 진입하고 돌아 나온 시점에 두 번째는 세 번째 정도의 마필이 위치한다. 그러면 2착이나 3착으로 버틸 수 있는 걸음이다. 다른 마필들을 이렇게 막 크게 넘어가서 앞에 1등으로 가고 있는 마필을 이 마필이 넘어선다? 그렇게 넘어서서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마필은 경주 전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9번계 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강 매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필은 일단 마필의 상태를 봐야 되고 현장 뭐 주로 상태도 봐야 되겠지만 최강 매직을 아주 크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빅토르에서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추진해서 안토니오 기수 같이 앞선에 뭐 두 번째, 첫 번째 딱 붙여놓는다. 그리고 모래를 안 맞고 간다. 그럼 최강 매직을 볼 수 있는 마필. 만약에 그런 전개를 여러분들이 최강 매직에 그런 전개를 그리신다면 최강 매직을 놓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전개가 쉽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선 마필들이 뭐 천하여제 이런 마필들이 빨리 나가고 2번 백색광채 1번 원더풀 팡팡 이런 마필들로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강 매직의 빠른 전개가 그려진다. 그리고 외곽에서 풍문으로가 덮쳐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 매직의 전개가 좀 꼬일 가능성이 높다. 마필 상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마필이 크게 다른 마필을 압도해서 넘어간다, 라스트에 넘어간다 그런 걸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경주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전개를 그리시기에는 전 충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전개는 뭐 처음에 1번, 5번, 7번이 먼저 나갈 거예요. 1번, 5번, 7번이 먼저 나갈 가능성이 높고 바로 뒤에 뭐 9번, 10번이 붙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4번, 8번이 날라오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2번 백색광채는 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붙여도 있고 라스트 날라올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김효준 기수의 스타일상은 앞선에 빨리 붙여서 막 치고 나간다?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백광장화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추입 가능성이 높고 1번, 5번, 7번이 먼저 나가는데 그 과정성에서 9번, 10번이 붙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2번, 4번, 8번은 추입으로 한번 날라오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충파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4번 컬러지킹 그리고 10번 풍문으로는 여러분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8번 세네 플래시도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1200m 경주. 지금 이 미승리마의 경주예요. 아직 성적이 나와주지 않고 승리를 거두지 못한 마필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솔직히 크게 믿을만한 마필은 없죠. 그러나 이제 8대 단촐한 편성이에요. 그 와중에 뭐 5번 노요스마티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그냥 성적으로 보여줬고 걸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뺄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외곽에서 약간 불안한 전개, 직전의 전개가 약간 불안했다.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라스트에 마필이 힘있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근데 4월 20일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주로예요. 그리고 앞선에 붙어주기 용이했던 마필들이 대부분 입상을 많이 했고 앞선에서 거의 버텨줬다고 볼 수 있는데 노르스마티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간권에 이제 3, 4코너 돌아 나오면서 마필이 앞에 빨리 붙어줬고 두 번째에서 라스트에 치고 나오면서 마필이 버텨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인데 그거를 감안해도 마필의 이제 올라온 걸음이나 경쟁력은 지금 8대 편성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스마티는 뺄 수는 없는 마필인데 근데 충파는 이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진 않아.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충파인데 충파가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린 마필은 6번 레드선입니다. 6번 레드선. 이 마필은 이제 프라이빗 파크라는 이제 서울마 지금 뛰고 있는 서울마필 전형적인 마입니다. 보통 이 마필이 액통파크와 레드누비의 자마입니다. 노을루비라는 마필 아시나요? 3세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고 2세부터 잠재력을 펼쳤던 부산 마필이죠. 조선공기에서 기승했던 그 마필이 이제 목의 형제마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그런 그리고 액통파크와 지금 노을루비의 혈통 뭐 프라이빗 파크 같은 경우도 3세 이후 중반 이후에 마필이 좀 성장을 했고 그 와중에서 걸음이 나아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레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데뷔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세 중반쯤에 이제 데뷔를 하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51조에서 마필을 추천하고 사이먼 조교사가 마필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왔다. 그리고 마필에 무리를 안 시키면서 꾸준히 상태를 올려나가면서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필이 만들어서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도 상당히 좋고 다만 아쉬운 거는 실전 경험인데 뭐 여기에 나오는 추천한 마필들 실전 경험이 다 아주 뭐 노련하다 이런 마필들은 없어요. 다 몇 전 안 치른 마필들이고 네드선 같은 경우는 잔병력 자체가 없습니다. 마필에 뭐 훈련을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마필을 만들어 왔음에도 정말 51조에서 마필의 뭐 다리 상태나 이런 관리를 상당히 잘해왔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레드슨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마필은 앞으로 뭐 현금 벗어나서 뭐 5등급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4등급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저는 5등급, 4등급 올라가서는 좀 더 긴 거리 지금 1200에 출전하고 있지만 뭐 1300 혹은 1700까지도 뛸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6번 레드선 이번에 저는 기본기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돼요. 충분히 데뷔전에서 통할 수 있는 걸음이고 1200m 적정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저는 레드선이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고 추입도 가능한 마필이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레드선 조상범 빅수가 크게 미스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번에 입상권 한 잔이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충마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 여기에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노이스 마틴은 말씀드렸죠. 이번 추석달 같은 경우는 안토니 기수가 기승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마필의 아직 발심 자체가 둔탁하고 이 마필은 또 산통도 있었고 또 부종피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주기가 좀 길어져서 추천을 합니다. 강도는 좀 다소 올렸는데 직전보다는 준비가 잘 해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앞에 나갈 수 있다, 선행 나갈 수 있다 판단을 하신다면 추석달도 노릴만한 마필이에요. 근데 아직 경험도 적고 어린 마필이라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익숙해지면 순발력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마필이 확실하게 조기 땐 변화는 아닌데 아직 좀 둔탁하다. 마필이 약간 둔탁한 걸음이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 이 마필이 만약에 현장에서 상태가 정말 활기도 좋고 해서 기습으로 선행을 나가준다? 그럴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에피스루즈 자마이고 이 마필이 선행을 못 나가고 싶어서 못 나간 게 아닙니다. 뭐 방해도 있었고 마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교를 통해서 보완을 했고 그런 와중 속에 만약에 선행을 나가준다? 그러면 이 마필 추석달은 주시해야 될 마필.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야 되는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어느 마필을 또 언급드릴까요? 2번 블루데자이언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김정준 기수가 지승하고 있는데 김정준 기수는 괜찮나요? 이게 몸 컨디션이 정상일지가 모르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5월 25일이었나요? 상경주의의 어깨 통증 이후에 추전 기승 기수들이 다 바뀌고 김정준 추천하지 않고 아마 좀 관리를 좀 해왔을 겁니다. 나름 해왔는데 상당히 빨리 복귀를 했어요. 지난주에 안 나오고 지금 2주 만에 이제 다시 나오는데 저는 김정준 기수의 몸 상태가 100% 컨디션일 것은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래도 어깨 상태가 어깨로 인해서 그 정도에 빠질 정도면 통증이 꽤 있었던 거고 상태가 워낙 물론 무리치료나 예를 들어서 뭐 마사지나 뭐 어깨를 뭐 했을 텐데 훈련을 좀 일찍 소화하는 경향이 있고 저는 글쎄요. 김정준 기수는 이번 주에 여러분께 좀 추천을 덜 드리고 있어요. 마필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조심스러운 게 사실 아무래도 부상을 좀 안고 있는 기수라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김정준 기수는 마필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김정준 기수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노리고 가기에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4번 스터닝 어게인 이 마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 라이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12조 그리고 청팅콘 마주 그리고 라이언 조기사 여기 연대가 좀 맞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마카오에 좀 인연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또 라이언 기수가 12조의 청팅콘 마주에 그때 당시에 입상했던 첫 우승을 거뒀던 스트라이드 업이란 마필을 라이언 기수에게 기승을 시켜서 물론 스트라이드 업이 그때 편성상 걸음이 되는 마필이고 우승할 여지가 있으면 정말 여유있게 우승을 했죠. 스터닝 어게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마필 자체는 좀 정체를 알 수 없어요. 마필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좀 어쩔 때는 앞에 나가고 어쩔 때는 그냥 홈에서 뭐 그냥 가다가 한 발 써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 이 마필은 기습 선행 나가면 정말 위험하다. 기습 선행 나가면 정말 다른 마필들을 압도해서 이거 입상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나이언 기수의 12조에 또 마주가 청팅콘 연대가 있고 또 이 마필이 1월 거세를 했어요. 1월 달에 거세를 하고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변화는 확실히 오고 있었고 이 마필이 저는 이번에 뚜렷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뚜렷한 선행이라 볼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오히려 4번 선이 어게인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스피드 진입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주시를 해야 됩니다. 4번 스터닝 어게인 라이언 기수에다가 또 상태를 나쁘지 않아요. 이 마필은 여러분께 복병마로 언급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경주의 충파가 추천드리고 싶은 충마는 6번 레드선 그리고 뭐 차권에서는 5번 노열 스마티, 4번 스터닝 어게인, 또 1번 추석달도 기습으로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비르투스 같은 경우는 저는 2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뭐 주임사를 잘 받고 나오지만 아직 마필이 완벽하게 올라왔다? 그런 모습도 아니고 또 1200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좀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비르투스는 좀 보기 쉽지 않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블루대장의 김정준 기수의 뭐 컨디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은 6번 레드선에 1번, 4번, 5번 정도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이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1000m 경주 정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을 해요. 중판은 여러분의 뭐 8대의 마필들을 체크를 해놓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마필들을 다 언급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요소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언급드린 마필은 충파가 노리고 있는 마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골드파티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이제 군 제대를 후에 지금 3주, 4주 만에 이제 출전을 하나요. 조교를 꾸준히 시행하고 주임사를 치른 과정 속에 주임사를 거의 실전처럼 좀 경주 전개를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감각을 좀 키워온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기승을 하는데 이제 9번 골드 파티를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떤 기수가 기승할까 고민했는데 송재철 기수가 조교를 시행해왔고 송재철 기승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기수가 기승해도 골드 파티는 노리고 갈 마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언급 드리는 거고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뭐 3월 3일날 1000m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지금 직전 승급전에서 뭐 이렇다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직전 승급전에서 마필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필이 왜 처음에 왜 못 왔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착지 불량이죠. 그냥 단순히 착지 불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근데 충파는 왜 착지 불량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충파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마필이 앞이 무너지면서 착지 불량이 아니라 뒤가 무너지면서 앞까지 무너진 착지 불량이야. 전체적으로 마필이 뒤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왜 뒤에서 무너졌을까? 뒤에서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뒤에서 치고 나오면서 딱 딛고 이제 마필을 이제 치고 나오는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인데 왜 무너졌을까 판단을 해봤는데 그러고 라스트에 올라왔어요. 근데 결국은 앞세 마필드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마필이 성적을 나와주지 않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출발 전에 구덩이 파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9번 게이트였어요. 그때 한 대의 마필들이 취소가 되면서 게이트가 안쪽으로 좀 밀렸죠. 근데 그때 마필은 10번 마였지만 9번 게이트 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1000m 출발 시점 토요일 경마나 일요 경마에 1000m 경주가 있나 찾아봤고 출발한 9번 게이트 출발한 마필들이 유심히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일요 경마는 1000m가 이 한 경주뿐이었고 토요일 경마에 1000m에 3개 경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개 경주에 9번 게이트 안에 있던 마필이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뭐 구덩이를 파놨거나 뭐 안에 땅이 뭐 다져지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골드파티가 출전할 때는 4월 28일이었죠. 근데 4월 27일 날 9번 게이트 안에 출전했던 마필이 이경주 9번 에이스 고고, 그리고 삼경주 9번 패밀리파크, 그리고 6경주 9번 패션 피플입니다. 이 세 대의 마필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점핑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마필들이 점핑에서 출발하는 마필들이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들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딱 튀어나오는 걸음인데, 마필이 좀 앞이 들리면서 또 심지어 삼경주의 9번 패밀리파크는 마필이 게이트 내에서 요동도 펼쳤어요. 그런 와중에 마필이 완전히 뒤가 무너지면서 점핑 출발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마필이 앞이 들려버렸다. 뒤에 뭐 갑자기 구덩이가 파진 것처럼, 그러면서 마필들이 점핑을 출발을 했습니다. 에이스 고고도 마찬가지였고, 이경주, 삼경주, 육경주 1000m 지점에 그 9번 게이트 안에 밑에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 마필이 정확한 팩트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까지, 너는 뭐 그런 것까지 추적을 하냐, 뭐가 중요해 할 수 있지만, 전혀 이 네두의 마필들 4월 27일, 4월 28일 9번 게이트 안에 있던 네두의 마필들이 전혀 늪발이나 기립 늪발이나 아니면 착지불량에서 출발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네 마필의 공통점이 뒤가 무너졌다. 결국 뒤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뒷다리 쪽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밑에 좀 바닥이 9번 게이트 안에 좀 다져지지 않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두의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골드파티의 직전에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한 번 문제가 이렇게 날 수 있냐, 다른 뭐 27일, 28일 이후에 뭐 5월달이나 혹은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주에 그 구멍이트 밑에 바닥에 문제가 있을 거라 충분히 판단하고, 이번 주 출전하는 이제 골드파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마필은 직전과 같은 늪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돼요. 충분히 그걸 인지할 겁니다. 마방에서도 저는 인지를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골드파티는, 그리고 출발조기 때는 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드파티 이거 주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마필이 힘이 확실히 붙었다. 선행을 나가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선에 빠른 마필들, 외곽에 빠른 마필이 있지만 골드파티는 따라가서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직전과 같은 걸음 늪발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이 관심권에 밀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돼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뭐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어요. 그런 와중에 한두 더 언급드린 마필이 이번 대천 이어로입니다. 대천 이어로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12대의 마필들 중에 대천 이어로가 가장 선행력이 빠르다 보고요. 순발력이 빠르고 가장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게이트도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대천 이어로는 선행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경주에 부담량이 55로 무선행 기술을 감량 기술에서 라이언 기술로 기승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부담량이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전형적인 썬더모카인 자마인 순발력과 스피드의 진입 마필이고, 그게 아주 탁월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은 선행으로 성적을 냈어요. 기본적으로 대천이와 데뷔 이후에 황순도 기수가 이제 6등급에서 황순도 기수가 이 마필이 이제 선행으로 나서서 정말 빠른 선행입니다. 그냥 도주라고 볼 수 있죠. 도주형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서 입상을 거뒀던 마필이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마필이기 때문에 대천이어로는 선행 승부를 할 거예요. 게이트도 안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단거리가 확실히 유리하고, 지금 다시 2번 게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직전에 12번 게이트 했어요. 안쪽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라이언 기수입니다. 잘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거 선행 나가면 버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천이어를 여러분께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되고, 현장에서 저는 체중이 좀 빠져나왔으면 10kg 정도 빠지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체중이 빠져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대천이어로 여러분께 꼭 이 마필은 노려가야 돼. 마필 선행이 유력하다. 이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5번 드래곤보트 6번 대천부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마필이 전개적으로 직전과 같은 전개를 펼칠 수 있냐?
앞선에서 그렇게 편하게 두 마필이 가서 경쟁력을 펼칠 수 있나? 스피드가 빠른 마필들이 직전보다 훨씬 더 많고 전개가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편한 전개가 나오지는 보장을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드래곤보트나 6번 대천보호는 저는 글쎄 이번 경주에는 좀 글쎄 하는 마필, 이 마필을 강하게 인기를 모은다고 강하게 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4번 4사는 확실히 걸음 자체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임경 기수나 뭐 김용균 기수 기승해봤지만 빅토르 기수가 잘 맞는 마필인데 지금 김덕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용균 기수와 임경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 마필이 좀 착지불량을 일으키면서 출발을 했는데 빅토르가 기승했을 때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왜냐 출발과 동시에 역회책직을 딱 되면서 마필을 바로 동료에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 속에 김덕현 기수가 그거를 좀 잘 이행할 수 있느냐, 아마 그걸 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기승을 할 거예요. 또 김덕현 기수가 오시정 마필들은 잘 알고 잘 타기 때문에 자기가 조교를 해봤고 사사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이 마필은 이제 모래를 좀 안 맞으려는 그런 전개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측 4번 게이트지만 앞이 열릴 수 있는 좀 외곽으로 바로 빼서 치고 나오는가, 아니면 참았다가 외곽으로 빼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걸음인데 확실히 걸음 경쟁력은 높아요. 그런 와중 속에 축으로 가져갈 마필은 뚜렷하게 여러 개 어떤 마필이 축마다 언급을 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9번 골드파티 그리고 2번 대천 이어로 복병마 정도로 언급드리겠고, 실제로 마필의 걸음과 능력상으로는 저는 6번 대천 보호하고 뭐 11번 해왕이라 봐요. 뭐 훈련 상태나 뭐 마필의 걸음상. 근데 이 마필들이 전개가 잘 나와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1번 해왕은 마필이 확실히 많이 좋았었어요. 훈련 때 상태나 뭐 직전에 뛰어온 걸음을 봤을 때는 확실히 해왕은 마필이 올라왔다. 근데 11번 게이트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고, 페더러케 같은 경우는 마필이 좋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마필이 다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직전에도 못 들어왔던 내용이 피로 미세골절, 거기에 또 골막에 때 개인 대항까지 왔어요. 그 때문에 좀 다리 상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도도 좀 글쎄인 내용도 있고 1000m, 그래서 1000m를 추천하는 내용인데 12번 게이트 마필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2번 페더러케를 강하게 노리고 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가져가자면 2번 대천이어로, 그리고 4번 사사, 그리고 6번 대천보우, 좀 언급드린 마필 9번 골드파티, 뭐 11번 해양 정도에서 여러분께 이제 축마를 선정해서 이런 걸 추천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뭐 한 방 내지는 두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마필들 중에서 더 압축을 해서 6번 스피드백 같은 경우는 왜 언급을 안 드리냐, 이 마필은 모래에 상당히 민감한 마필이에요. 직전에 이제 마필이 이제 압도할 만한 스피드로 가야 되는데 모래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직전에도 이제 모래를 안 맞으려고 하다 허우적대다가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하고 그냥 이동한 기수가 왔죠. 인기리 1위를 모았는데, 이 말에 이 마필이 그 정도의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순발력을 압도해서 나갈 수 있는 마필이냐? 그렇지도 않는 마필이에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편성과 전개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스피드백 크게 믿으면 안 간다. 현장에서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거나 모래를 안 막는 전개가 나온다면 입상이 가능하지만 크게 믿으면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 6번, 9번, 11번 중에 충파가 이제 현장에서 더 압축해서 가져가 있고, 복병만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언급을 드렸죠. 내용은 설명드렸고, 9번 골드파티, 또 여기에 선행 나갈 수 있는 2번 대천 히어로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호 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축으로 생각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인가요? 뭐 예상제나 뭐 경마제에 나와 있죠. 5번 컬러풀 조이죠. 컬러풀 조이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직전에 정상 컨디션이었나? 저는 정상 컨디션에서 마필이 왔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베스트 컨디션이다 마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마필을 그 정도 걸음을 보여줬다. 또 문세인 기수가 라스트에 걸음을 마필을 더 독려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라스트에도 막 거의 마필을 패 죽이듯이 끌고 들어왔어요. 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을 걸음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상태는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정상 주기이고, 직전에는 이제 정상 주기도 아니고 휴양을 거치고 나왔는데 마필이 저는 베스트가 아니었다고 봐요. 정상 컨디션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 이번에는
심지어 뭐 다른 마필이 아주 빠른 흐름도 아니에요. 오히려 선행 나가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이지만 빠른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전개상 용이하다. 전개가 또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컬러풀 조이는 뭐 축으로 인정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붙여갈 마필은 뭐냐? 전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한 방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 한두 언급드릴게요. 충파가 함론만 노린다. 이거를 좀 많이 잡고 가는데 함론만 많이 노립니다. 경주 중에. 바로 12번 한일 매직입니다. 지난주에 충파가 이제 48점 앞에 박상훈 기수가 기승했던 두 마필 다 이제 주력으로 잡아냈죠. 주력 한 방으로 잡아냈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48조에 그 두 대의 OPNJ와 뭐 천하영국 두 마필의 박상훈 기수였는데 그 두 마필을 다 잡아낼 수 있었냐? 박상훈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마필이 이준철 기수가 기승했다면 저는 안 봤을 겁니다. 왜 그러면 박상훈 기수보다 이준철 기수가 훨씬 더 마필을 잘 타지 않냐? 물론 박상훈 기수보다는 이준철 기수의 기승술이 더 나은 건 사실이에요. 경마 지능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박상훈 기수가 더 나았냐? 그 이유는 그 기수의 기승 기수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때 OPNJ과 천하영국 같은 경우는 박상훈 기수가 더 걸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내삭기를 약간 보이는 마필들. 48점 마필들 중에 내삭기를 보이는 마필들. 내삭기가 약간 있는 마필들은 이준철 기수보다는 박상훈 기수가 훨씬 더 적합해요. OPNJ과 천하영국 그런 과정 속에서 박상훈 기수가 그거를 제어를 잘 해오면서 입상을 펼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와중에 잡아냈던 내용이고 12번 한일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필은 올라왔어요. 계속 이마필이 박상훈 기수가 기승해갖고 박상훈 기수가 성적을 냈던 부분이 이마필이 약간의 내삭기가 있어요. 내삭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조교 때는 정말 조교 때 내삭기를 잡으려고 정말 관리사나 뭐 승인조교사 뭐 정말 기승 기수 뭐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마필이 내삭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내사가 아주 심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내추럴을 조금씩 기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경주 중에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수가 박상훈 기수예요. 마필은 뭐 3월달, 4월달 마필이 베스트 상태가 아니었어요. 4월달 이후에 마필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직전에는 또 마필이 또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또 5월 27일 다리의 상태가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경주를 펼쳤고 성적을 나와주지 못했다. 이번에는 마필이 훈련도 잘 소화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박상훈 기수예요. 12번 게이트. 기본적으로 왜 박상훈 기수가 내사 마필들이 더 낫냐? 박상훈 기수는 기본적으로 외곽에서 추입 한 발을 쓰는 뭐 혼자 이렇게 경주를 펼치고 다른 마필들 영향 없이 외곽으로 빼서 추입 한 발을 쓰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거를 즐기고. 그렇다면 이런 기수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꾸로 마필을 이제 3코너 지나서 4코너 위에 결승전 들어가기 전에 마필을 외곽으로 빼려고 해요. 그런 이제 마필의 기승 기수의 자세나 습성이나 그런 마필을 빼려고 하는 외곽으로 빼려고 하는 그런 기승술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에 좀 특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필을 외곽으로 뺄 수 있는 기승술에 좀 특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좀 빼려고 하는 그런 박상훈 기수의 특성이 오히려 내사하는 마필을 더 똑바로 가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기승 기수의 박상훈 기수의 특성이기 때문에 내삭기를 약간 보이는 마필은 이준철 기수보다 박상훈 기수가 낫다고 보겠습니다. 한일베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은 5세 마필인데 마필이 뭐 걸으면 다 나왔어요. 근데 마필 상태가 베스트가 아닌 상태에서 뛰어왔던 내용이고 직전에는 오히려 다리 상태까지 원활하지 않았다. 뭐 현장에서 뛰는데 약간의 파인기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파인기를 진단을 받았고 이번에는 원활한 속에서 훈련도 잘 소화하고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외삭기만 약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결국 이제 안 잡히니까 내 측에서 이제 마필을 걸음을 뽑아내더라고요. 조교 때 박상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매직은 정말 조심해야 돼. 직전에 이제 한일 매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또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5번 컬러풀 종이 컬러풀 종이는 좀 인정하고 간다고 하는데 3번 희망스타, 4번 승리 플러스 뭐 2번 글로리번, 1번 스피드 응용 이런 마필들이 아주 강하지 않아요. 한일 매직이 충분히 이 마필들을 직선에서 압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이매직 같은 경우는 순발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제어를 하면서 중간권에서 마피를 독려한 다음에 라스트에 다시 이제 뽑아내는 걸음인데, 외곽에 12번 게이트고 내측이 빠른 마피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권 이상 혹은 선의권, 외선의권에 충분히 붙어줄 수 있고 라스트에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한이 매직, 여러분들이 이 마필은 주시해야 됩니다. 이번에 충반은 이 마필을 아마 현장에서 5번에 붙여서 한 방으로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3부까지는 여러분께 좀 안고 가라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 12번 한이 매직 말씀드리겠고, 충만은 5번 컬러풀 조이 말씀드렸죠.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은 1번 스피드 운영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많았어요. 내측 게이트고 빅토리아 연속 기승이고 빅토리아를 잘 끌어낼 수 있는 마필. 승급 이후에 뭐 좀 인기를 모으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가 좀 어린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1번 스피드 홍룡, 그리고 3번 희망스타인 김정준 기수죠. 좀 이거는 부담이 가고, 4번 승리 플러스 정도 이렇게 보고 가는 경주인데, 현장에서 다른 마필들 상태 봐서 더 안고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5번 컬러풀 조이에 12번 한이 배지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4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연령 오픈은 지금 내 별정 B 경주인데 12마리의 마필들이 추천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먼저 언급드린 마필은 12번 더 스파이커, 아마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아요. 직전에 대군 부패와도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착, 2착을 다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이 마필이 항상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번에 좀 우승 찬스냐? 꼭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1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직전과 이제 직전에 두 번의 경주들, 다른 경주들 살펴봤을 때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전개 자체가 나름 좀 잘 풀렸다고 볼 수 있어요. 하만식 기수나 그때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던 내용들이 전개 자체가 좀 원활하게 풀려졌다. 손쉽게 직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외선에서 좀 제압을 좀 편안하게 했다. 다른 마필들이 좀 주춤거리는 사이에 더 스파이커가 좀 편안하게 외곽에서 치고 나올 수 있었다. 어떤 보시는 분들께서는 복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외곽에서 무리하면서 전개를 펼치면서 라스트의 힘이 그 정도 나왔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저는 다른 마필들의 스피드를 좀 다운시키는 가운데 더 스파이커가 좀 편안하게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걸음이 더 뽑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개들이 다 편안했다고 봐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12번 게이트에서 1200m 타이밍을 빨리 잡고 나올 수 있느냐. 물론 스피드가 아주 느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김용국 기수가 그걸 잘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차하고 부담력 57km인 상황에서 전기가 충분히 초반에 좀 밀려버린다, 그러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12번 게이트라는 점이 좀 부담이 돼요. 거기에 동반 출전하는 1번 플로리다 파워가 이 마필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12번 둘 다 안고는 가겠지만 오히려 12번보다 1번이 더 유리한 조건이지 않나? 플로리다 파워도 무시는 못해 마필이 걸음이 좋습니다. 어떠나 더 스파이커를 빼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필을 맹신해서 축으로 안고 가기에는 부담감이 된다. 그리고 10번 강화총각, 이 마필도 마찬가지 마필이죠. 이철경 기수나 단낙가 기수가 기승했을 때 앞에 빨리 뽑아주고 선행력 마필이에요. 이번에 선행을 나갈 수 있냐? 물론 스피드당으로 선행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있겠지만 내 측에 7번 PNS 제프, 그리고 3번 노을 헤이버, 이런 마필들이 빠르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번 게이트의 강화총각이 순간 타임을 늦고 선행을 못 나가준다? 앞에 못 붙어준다 하면 직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나카 기수가 직전에는 정말 빠르게 판단을 잘했어요. 앞에 마필들이 갑자기 내선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참고 편안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왔던 내용이 좋은 결과를 3착이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전 경주에. 이번에도 직전과 같은 판단을 좀 빠르게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0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 외곽에서 12번 더 스파이커가 덮쳐 나올 수도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저는 강화총각이 쉽게 간다? 쉽게는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화총각을 강하게 보기에도 저는 부담감이 됩니다. 또 55kg는 부담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되는 모습이고, 물론 55.5를 달아봤지만 그때는 5등급이었고 지금은 4등급이에요. 스피드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그럼 너는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져냐? 중판은 5번 승리기억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정말 저는 이번 주에 사이먼 조교사 마방 51조 마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는데 조상범 기술을 많이 태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 승리기억 같은 경우는 이건 마필은 정말 완전 달라졌어요. 5월 이전의 승리기억하고 5월 이후의 승리기억은 완전 다른 마필입니다. 정말 솔직히 5월 5일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마필을 좀 써본다? 근데 그 이후에 마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면서 직전에 이제 2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이건 입상을 했어야 되는데 초반에 조상범에게 약간 방해를 받았죠. 그때 조재료 기수가 리치마인의 조재료 기수가 인기 1위였는데 무리하게 이제 초반에 늦다 보니까 무리하게 치고 나오다가 승리기억을 덮치면서 승리기억이 이제 그때 리치마인의 조재료 기수는 이틀을 먹고 승리기억은 불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밀리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치고 나왔지만 이미 늦었어. 타이밍상으로 늦었다. 근데 이 마필의 스피드가 아주 그렇게 느린 마필도 아니고 정말 마필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누가 타도 입상할 것 같다? 그런 정도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승리기억은 좀 있고 확실히 마필이 달라졌고 마필이 5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호주산 마필이에요. 4세 후반이라 볼 수 있죠. 이제 막 5세로 넘어가는 부분에 한참 힘이 차오르는 시기예요. 그런 와중에 잠부상도 없어요. 사이먼 조교사가 그 51조 마필들은 거의 잠부상이 없습니다. 다리 상태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잠부상 같은 게 없어요. 뭐 호끼질환 이런 거는 올 수 있지만 마필 관리를 상당히 꼼꼼하게 잘한다. 컨디션을 최대한 마필을 올려놓고 출전을 시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기억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사이먼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먼 조교사가 이 마필에 직접 4월달이나 3월달이었나요? 직접 조교를 시키면서 마필이 서서히 4월달이었을 거예요. 서서히 약간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특화된 방법이 있었는가?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승리기억은 이번에 꼭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저는 좀 잡소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51조에서 하는 마필인데 51조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돌콩이 51조 마필이었어. 사이먼 조교사 두바이도 갔다 왔고. 근데 지금 20조로 마방 이적을 했어요. 근데 이태인 마주 마필들이 51조에서 다 빼고 지금 20조나 뭐 다른 마방으로 이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51조 마필들 다 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조교사 마주의 뭐 문제겠죠. 아니면 사이먼 조교사가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다시 호주로 돌아간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주와 뭐 조교사의 관계이지 왜 20조를 이적했을까요? 돌콩 20조 마필들이 이거 6세 7세대에서 뛰는 마필이 있나요? 마필을 어렸을 때 좀 강하게 쓰는 경향이 있고 좀 강한 조교로 마필 좀 무리를 많이 시키는 마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이먼 조교사 마방이 더 나을 텐데 20조? 좀 또 20조에서 아주 큰 대상경주 우승? 뭐 어릴 때 3세 때 뭐 코리안덤에 이런 거는 20조에서 많이 우승한 경험도 있고 입상한 경험도 있고 뭐 좋은 마필들이 많이 배출된 경향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근데 마필들이 좀 5세 마필 돌콩을 20조의 마방을 이적해서 만들어서 추정하고 그랑프리를 나간다? 저는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좀 최대한 20조에서 마필을 좀 아껴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돌콩은 정말 기대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아쉽다. 뭔가 51조에서 나온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기승기수가 어떤 기수가 기승할지는 좀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잡소리 좀 얘기했어요. 이런 와중 속에서 51조는 정말 마필 관리를 정말 잘한다. 무리를 마필의 다리에 뭐 이런 무리를 전혀 안 시키기 때문에 잠부상도 없다. 그런 와중에 승리경은 확실히 마필이 달라졌다. 이거는 저는 못 오면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거의 왔다 싶을 정도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승리기억은 이번 경주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한두 더 언급드릴까요? 좀 복병권으로 알고 기습으로 갈 수 있는 마필 6번 드림 영천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선행량 마필이에요. 네, 선행량 마필인데 선행을 나가주지 못하면서 좋은 성적을 못했던 마필인데 지금 1월달 출전 이후에 좀 공백을 가지고 직전에 이제 주임사를 받고
추천합니다. 18조에서는 마필을 만들어서 추천한 6세 마필인데 다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선행형 마필인데 선행을 나가주면 더 뛰어요. 근데 이번에 뭐 10번 강화총각, 12번 더 스파이커 이런 마필들, 아니면 이번에 3번 노요 헤이버,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 지닌 마필이 드림 영천입니다. 이동진 기수, 이동진은 오히려 선행형 마필을 좀 잘 타주는데, 만약에 드림 영천이 현장에서 정말 좋다, 상태가 좋고 활기가 있다, 그러면 드림 영천이 선행을 나가준다면 이거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보병권으로 기습을 선행을 나가준다면 보병권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장 상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드림 영천도 여러분께 좀 체크해 나갈 마필이고,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릴 마필은 5번 승리기요. 붙여가는 마필은 뭐 10번 강화총각이나 12번 더 스파이커가 되겠지만, 저는 강화총각보다는 그래도 더 스파이커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솔직히 욕 나오는 마필이죠. 1번 맹주입니다. 맹주. 4월 21일에 충파가 이거 복병이다. 맹주는 긴 거리를 뛰어야 된다. 호흡이 길다. 기본적으로 중간 거리가 맞는 혈통이다. 맞는 걸음이고, 때문에 긴 거리 뛰어야 된다. 그래서 추천드렸어요. 복병마로. 쌈짝했죠. 근데 직전에 이건 인기 2위를 모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면 외덕 없이 무너졌다. 내용이 뭐였냐? 이동환 기수는 모래를 안 맞는 전기였대요. 선행 작전이었대요. 대체적으로 선행을 나가지 못하다 다른 마필이 먼저 나가니까 최대한 모래를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전기,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엉뚱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마필들이 앞선에 전기를 펼치고 있고, 모래를 맞는 전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도 흔들리고 생각도 많아지고 경주 전개를 못 풀어냈습니다. 맹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전에 걸음 줘봤자 자세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동환 기수가 직선에 뽑아내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인기 모이고. 아마 이 마필을 꼭 끌고 들어야겠다는 좀 강박관념이 좀 있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만났어요. 저는 이 마필은 모래 안 맞추고 갈 수 있냐,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제 선행을 나가주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렇게 선행 상대를 만났죠. 6번 총알같이, 여기에 9번 선스타트. 이 두 마필이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선스타트는 맘만 먹으면 이거 선행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유승환 기수가 두 번의 경주를 이거 선행 나가는 마필을 억지로 선행을 안 나가 제어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직선의 걸음이 더 나왔냐? 아니에요. 9번 선스타트는 선행을 나와줘야 걸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다나카 기수 기승이라면 알 거예요. 다나카 기수가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9번 게이트를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 6번 총알같이에요. 총알치는 선행이죠. 선행이 맞아요. 이번 경주에도 스피드상 저는 선행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1번 맹주가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1번 게이트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총알가치가 못 나간다면 맹주가 선행을 나가고 모래를 안 맞고 편안한 전개가 나온다. 그러면 맹주는 저는 입상이 가능하다 보면, 아니면 맹주가 먼저 나가요. 그리고 총알가치가 아무래도 6번 게이트다 보니까 1번의 맹주를 못 넘어가면 직전에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왜냐? 총알가치는 어떻게든 선행을 나가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박성현 교수가 이 마필은 선행을 나가줘야 하기 때문에 맹주가 나가더라도 무리를 해서 직진선에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맹주는 안쪽에 있다가 외곽으로 빼겠죠. 만약에 외곽을 빼는 과정에, 옆으로 빼는 과정에 자리가 안 나온다 하면 좀 불리할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된다면 맹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초반에 총알가치가 먼저 나오고 선스타트가 붙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맹주가 치고 나오고 중간 외축으로 빼서 옆에 붙여서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펼친다. 그럼 맹주는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3번 금화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안토니오에서 기승하고 있네요. 하만시크에서 두 번의 기승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뭐 직전 4월 22일 같은 경우는 빠른 주로에서 내측에서 정말 편하게 타고 파고 나오면서 라스에 걸음이 나오면 이착을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힘도 좋고 57kg라는 부담량이 있지만 3세고, 근데 마필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토니오에서 어떻게 타줄 것이냐,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금아우썸은 뭐 뺄 수 없는 마필이 확실히 올라와 있는 마필이 뺄 수 없는 마필인데, 근데 한 축으로 가져가기는 좀 부담감이 있다. 57kg 부담 중량,
그럴 때 직전과 같은 비슷한 전개, 편안한 전개 또다시 나올 수 있냐? 그런 점점이 걱정이기 때문에 또 흐름 자체가 또 아주 느리지도 않는 편성이에요. 그러면 너는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냐? 1번 맹주, 3번 금화울선, 6번 선해나가 6번 총알같이, 9번 선스타트? 아꼈던? 아닙니다. 제가 총파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8번 마이티 존입니다. 8번 마이티 존. 빅토리에서 기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마필이 확실히 올라왔어요. 마이티 존 같은 경우는 영리한 마필이에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어떤 마필이냐? 기본적으로 답보 변환이 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기승 기수가 위에서 어떤 액션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마필이 스스로 알아서 답보 변환을 한다. 마필이 기본적으로 직선을 뛸 때는 우구보로 뜁니다. 우구보로 뛰고 코너를 돌 때는 좌구보로 뛰는데 대부분의 마필들은 그죠. 근데 이 마필은 그걸 답보 변환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코너를 진입하는 시점에 바로 좌구보로 바꿔주고 나오는 시점에 우구보로 바꿔줘요. 근데 이 마필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직선에서는 계속 이제 좌구보로 나와서 직선에서 계속 좌구보로 이렇게 막 찍어 누르면서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필이 좀 걸음이 덜 나와주는 것 같은데 직선에서는 답보변에 이루어진다. 마필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마필 자체가 내가 힘이 남았으니까 왼발이 더 익숙하니까 왼발로 뛰는 것 같아요. 근데 걸음을 한 번 더 바꿔준다? 아니면 코너 때 내 측으로 갇힌 상태에서 내 측에서 우구보로 코너 때 이렇게 힘 한 배를 더 해준다면 우구보로도 가끔 띄워줍니다. 마필이 내가 스스로 좀 지쳤다고 했을 때 우구보로도 코너 때 약간 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 때 그런 부분에 힘 한 배가 된다? 직선에서 우구보로 띄워요. 그런 상황이라면 라스트 직선에서 훨씬 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6세지만 컨디션은 확실히 변화가 왔다. 마이티 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컨디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빅토리기스가 이런 마필을 잘 끌어냅니다. 3코너, 4코너 이후부터 마필을 독려하면서 마필을 추진해 나오는 또 그런 성향의 마필이고 빅토리기스가 잘 맞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티 존은 이번 경주 꼭 넣어야 되는 마필이고 확실히 타 마필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아요. 또 전개 자체도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선에서 버티고 뭐 이런 마필보다는 마이티 존 오히려 더 자유로운 마필 또 걸음이 올라왔고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6세 마필이지만 6세기 때문에 더 아낄 이유가 없고 빅토리기스가 강단 있게 타주면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힘도 있고 저는 8번 마이티 존 이번 경주 여러분께 충마로 추천드리겠고 뭐 안고 가는 마필은 1번 맹주, 3번 금화 홀썸, 6번 총알같이, 9번 선타스 정도 고민할 텐데, 파이터 투데이나 10번 마이스턴이나 이 마필을 안 보냐 하시겠네요. 파이터 투데이는 이연중에서 기승하고 있지만, 이 마필은 좀 1700에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 좀 고민이 되는 마필이에요. 과연 1700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기 때문에 파이터 투데이는 고민이고, 마이시스턴이라는 직전에 정전 기승을 워낙 잘 탔죠. 이렇게 외곽으로 마필이 삐지면서도 그거를 독려하고 좀 주행불이 약간 일어났음에도 뒷직선에서 선행을 넘어가면서 선행에서 버텼다. 또 5월 19일날.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마필은 또 10번 게이트예요. 이번에는 오히려 더 외곽으로 더 삐질 수 있다. 이 마필이 외곽으로 상행을 펼치는 속에서 원활하게 올 수 있냐? 또 앞에 직전 같은 편안하게 뒷직선에서 선행을 넘어갈 수 있냐?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주. 그렇기 때문에 10번 마이스틴은 좀 조심스럽다. 저는 이 마필을 안고 가기는 정말 부담스러운 마필이기 때문에 10번은 좀 빼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8번 마이티 존을 축으로 여러분께 1번 맹주, 3번 금마울섬, 6번 총알같이 9번 선스타스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현장에서는 한 방 내지는 두 방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태 봐서 기본적으로 그나마 이제 한 방 내지 두 방으로 들어가자면 1번 맹주나 3번 금마울섬을 말씀드리겠죠.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축은 여러분께 8번 마이티 존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 7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도 여러 대의 마필들 언급 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 드릴까요? 제가 복병마로 보는 마필 한두 언급 드리겠습니다. 2번 해가람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정말 당일 현장에서 주로 상태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데 정말 주로가
정상적인 상태다 하면 해가람이 좀 강력하게 놓고 갈 텐데 이제 복병마로 안고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비가 왔기 때문에 해가람은 여러분께 좀 복병마 정도로 언급드리는데 이마필 정말 이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마필 엄청 공들였어요. 마방에서 이제 훈련 패턴이 6세 안마의 자체인데 기본적으로 꼭 마지막인 것처럼 조교를 해놨어요. 정말 이제 마필을 완벽하게 막 공들이고 끌어올려서 딱 입상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패턴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직전에 상당 엄청난 늪출발을 했죠. 뭐 마필이 아예 초반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게이트에 나왔는데 나와서 마필이 막 발버둥 치면서 아예 늦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마필이 이제 나와서 코너를 돌아 나오는 순간 어느 순간 마필이 붙어 있어요. 코너를 돌아 나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필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그 정도 밀려났으면 아예 화면에 안 보여야 되는데 이제 코너를 돌아 나오는 순간에 이제 마필이 다 붙었어요. 이미 앞쪽에 마필들 그만큼 초반에 힘을 많이 써버렸다. 그런 와중에 마필이 후미에서 전개를 하는데 앞에 마필 쳐지지 않고 중간에 이제 호흡을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호흡을 빨리 쓰는 마필은 호흡을 빠르게 그렇게 써버렸으면 마필이 쳐줘야 되거든요. 점차 쳐주고 아예 직선에서 걸음도 안 나와야 되는데 라스 걸음까지 꾸준히 나와줬어요. 그 이후에도 힘을 그렇게 썼는데도 꾸준히 마필이 걸음이 나와줬습니다. 이 마필은 확실히 직전에 약간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해가람 자체는 기본적으로 추입 한 발을 쓰는 마필 힘이 있는 마필인데 근데 마필이 올라왔다는 것은 경쟁력이 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편성 자체가 강하나요? 물론 레이먼드, 델타브라드 이런 마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마필이 정말 강하나요? 지금 4등급에서 지금 5등급에서 승급해온 마필들 4등급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필이 추천하고 있는 가운데 해가람이 전혀 꿀릴 게 아니에요. 꿀릴 마필이 아닙니다. 지금 마필 상태로 봤을 때는 예사 걸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델타브라더나 헤피스트, 5번 레이먼드 이런 마필들이 관심권에 많이 모으는 상황에서 해가람이 중후미권에서 있다가 한 발을 딱 쓸 수 있다. 거기다 2번 게이트면 주한벨 기수가 내측으로 라인을 탈 수 있냐. 물론 2번 게이트 1700에선 주한벨 기수가 내측으로 파고 나온 전개보다는 외곽으로 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 마필은 중후미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는 전개도 편해요. 또 안쪽에서 그대로 편안하게 전개를 타고 가기 때문에 크게 다른 마필 비비거나 무리할 전개도 아니고 저는 해가람 이번에 꼭 이 마필은 여러분께 노리고 가야 돼. 복병마 라스에 한 발로 올라올 수 있는 걸음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복병마로 언급드리겠고 충만은 어떤 마필을 추천드리냐 3세 마필이죠. 3번 델타브라던 5번 네이먼드 중에 현장에서 축구로 갖고 가요. 근데 어떤 마필을 저는 현장에서 축구로 갈지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어요. 이번적으로 3번 델타브라던은 선행력 마필이고 지금 코리안 더비 출전 이후에 일반 경주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필이 코리안 더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델타브라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선행이 유력합니다. 델타브라를 넘어갈 수 있는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클린플리어나 10번 햄봉스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또 1번 리빙스톤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3번 델타브라더가 선행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6번 청강성도 있는데 문성익 기사 무리하게 나와줘도 델타브라더를 쉽게 안토니 기수 넘어간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델타브라더의 선행이 유력하고 선행 나가지면 충분히 직선에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페이스 조절을 워낙 잘하는 안토니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델타브라더는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마필보다는 5번 네이먼드가 더 눈에 들어오고 이 마필이 더 좋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YY 자마인데 저는 1100이 될까? 저 의문을 가졌지만 직전에 문세인 기사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마필이 좋구나. 이 마필은 상승세이고 이 마필은 충분히 앞선더 충분히 나가줄 수 있고 중간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전개가 더 자유로운 레이먼드에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8번 풀앤플라워 몰로기스가 끌고 들어왔는데 지금 좀 조건이 안 좋아졌죠. 외곽 게이트에
기승기수 정정인 기수? 글쎄요. 저는 라이닝 기수가 조결했겠다. 라이닝 기수가 탈 줄 알았는데 정정인 기수. 글쎄요. 정정인 기수 만져보고 이마피를 만져보고 기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클림프와는 안고 가기엔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네이먼드를 아마 현장에 축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뭐 상태 봐서 3번 데이터 브라더와 5번 네이먼드 중에 현재 축으로 선정하 있고, 복병만은 여러분께 언급드린 것처럼 2번 해가람 여러분 꼭 노려라. 저는 기본적으로 3두를 보고 있고, 다른 마피 그나마 보자면 4번 해피스트인데 시연체 기수 1700에 글쎄 지금 앞에 나가는 마필도 아니고, 신재승 1700m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앞에 던지기 승부를 많이 해서 입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피스트를 앞에 던진다? 그런 그림이 쉽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3번 데이터블 하다가 흐름을 끌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3번 5번 복병마로 2번 해가랑까지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역시 11대의 마피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압축을 하자면 좀 3두 정도? 4두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볼 텐데, 충마로 추천드린 마피를 먼저 언급드릴게요. 충마는 4번 모네플라잉입니다. 이거는 뭐 직전에도 제가 좀 노렸죠. 모네플라잉. 이 마필은 3세 암말인데 지금 4세 암말인데 3세 때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네플레인 3세 때 이제 코리아노쿠스 그리고 경기도지사배 또 그 코리아노쿠스 전에 케라크 마일 경주 3세 이제 대상 경주를 이제 꾸준히 뛰어오면서 경쟁력을 펼쳐왔던 마필. 충분히 마방에서도 이 마필의 성장 기대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시켰고, 또 3세 암말 중에 저는 경쟁력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 와중 속에서 좀 강행군을 펼쳤다. 3세 때 좀 무리한 강행군을 펼쳤다. 그러나 지금 마필이 지치고 부상도 오고 어린 마필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여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좀 장기 휴양을 거쳤습니다. 이제 복귀 후에 마필이 이제 3월달에 주임사를 치르고 지금 뭐 4월달에 복귀전을 치렀을 때 마필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네플라인 직전에 될까? 근데 1700m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혈통이나 잠재력 측면에서는 중장거리 혈통은 맞아요. 근데 오히려 1700, 1800 이런 것보다는 모네플라잉은 1300에 더 적합한 마필의 습성과 자질을 좀 지니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호흡을 길게 쓸 수 있는 마필이지만 1300이 더 적합한 마필이다. 그런 와중에 지금 1300에 거래를 줄여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초반 순발이 느리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마필이 중속으로 치고 올라와요. 마필이 초반에 나왔다가 뒤로 밀리는 마필이 상당히 전기에도 불리해지고 안 좋은 마필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네플레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순발력을 아주 크게 보이진 않지만 치고 나오면서 서서히 마필을 끌어올려줘요. 중속력으로. 스타트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초중반 서서히 마필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페이스를 끌어나가면서 다른 마필을 한두 제치면서 근성도 발휘하고 직선에 마필이 걸음이 쫙 뻗어나오는 그런 성향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700, 1800보다는 1300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게이트도 4번 게이트이고 내 외선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마필들 초반에 보내주고 서서히 그 마필들 한두 젖혀나가면서 상코너 4코너 이외에는 선입권에 붙어서 라스트 역전을 노리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고 그런 경쟁력이 걸음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모네플라인 전구간 꾸준히 뛰어주는 마필이에요. 이천경 기수가 잘 알고 있는 마필이고 이천경 기수가 12번의 기승을 했던 마필, 우승도 3번을 같이 이뤄냈던 마필이에요. 항상 그런 전개를 펼쳤고 게이트도 4번 게이트 때문에 지금 4등급 편성 뭐 없어요. 그렇게 센 마리가 볼 수 없어요. 왜냐 5등급 약한 편성에서 그냥 약한 마필들 이기고 올라오는 승급 마필들, 그리고 4등급에서는 전전 경쟁력을 크게 못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모네플라잉이 충분히 이번에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필 능력으로 4번 모네플라잉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 1번 비카브레이싱. 직전에 이거는 왜 문생 기수인지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왜 문생 기수인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려요. 그거를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문생 기수의 기승술이 발휘를 해서 우승까지 거둘 수 있었다. 저는 한센 바로아즈는 그러지 않았다면 한센 바로아즈는 지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이온전기소 기승하는데 1번 게이트 내측 게이트 같이 딱 좀 전개를 만났어요. 이온전기소는 내측에 갇히면 어차피 중간 외곽으로 좀 빼서 치고 나오는 성향을 지닌 기수기 때문에 내측에 갇히면 좀 위험한데, 그래도 이제 내측에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번 경주에는 마필의 빠른 마필들은 외곽 쪽에서 마필들이 빠르게 끌어주고, 혼자 이제 비카브레이스는 내측에 앞에 마필들과 좀 거리를 벌어진 상태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서서히 따라가는 라스트의 걸음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비카브레이스도 빼고 갈 수는 없는 마필이, 근데 아주 강하게 노리고 간다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고. 3번 심청사달.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형 마필이고 안토니오 기습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마필이 지금 10월대 이후에 26주 만에 출장을 했지만 주임선 모습에서는 마필이 큰 이상이 없고, 그리고 안토니오 기승시켰다는 것은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뽑아내겠다. 저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스피드 진입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나가면 좀 조심해야 된다. 심청사단은 그런 부분에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심청사단 말씀드리겠고, 또 한두 더 언급드리자면 9번 카일룸 여자입니다. 5등급 승급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이는 마필인데, 카일룸즈는 걸음이 확실히 올라왔어요. 오히려 직전보다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 내용이고, 직전에 선행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 마필은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마필들을 보내주고 갈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외곽에서 처음에 더 쳐나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9번 카일룸 여제도 이번에 관심을 가져가야 될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축은 여러분께 추천드린 마필은 4번 모네플라잉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은 1번 비카브레이싱, 선행 나갈 수 있는 3번 심청사달, 또 걸음 올라오면 9번 카일룸 여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3등급 1700m 경주입니다. 8두의 단초라 편성이죠. 정말 지난주 토요일에 8두에 당했어요. 8두에 정말 8주인데도 어렵더라고요. 경주 자체가 솔직히 어렵다고 많이 느꼈었는데 정말 그렇게 지옥같은 한 하루를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러면서 좀 어느 정도의 만회를 했지만 8두 이번 경주에는 좀 화가 좀 지우고 갈 수 있는 마필들 딱딱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 마필이 들어오면 욕먹는 건 할 수 없죠. 1번 정도원 지전 12주 만에 출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을 좀 지우고 가는 마필은 이유는 지금 근육통도 이제 5월 27일 근육통 내용도 이외의 내용도 있고, 다리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 마필의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라고 보고 있고, 훈련 때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정종지돈도 조금은 덜 보는 마필이고, 2번 브레골이 15주 만에 출전하죠. 이것도 15주 만에 출전하는데 공백기도 길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5월 29일에 부중 여파가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마필이 완벽한 상태다, 정상 컨디션에 출전한다,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브레고리도 좀 제외하고, 3번 케이킹 이 마필은 뭐 보여주진 못하는 마필이죠. 보여주고 있는 내용도 없고, 또 1700이 될까 그런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3번 케이킹도 배제하고, 8번 선제일격 이 마필은 마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6세고 이 마필의 걸음이 이제는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는 마필이고, 또 방충지 기수가 좀 끌고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걸음 경쟁력은 있는데 국산 3등이고 외산 마필이 걸음 경쟁력이 있는데 이 마필이 크게 믿음은 가지 않기 때문에 선제이격도 좀 제외를 하고, 그럼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은 4번, 5번, 6번, 7번인데 이 와중에 그나마 이제 여러분께도 다 알고 있고 현장에서 축으로 잡힐 마필은 뭐 5번 동방이겠죠. 이 마필은 확실히 이제 51조 마필 관리 잘하죠. 동방이격은 확실히 마필 조금 떨어진가 싶더만 다시 페이스가 올라왔어요. 그런 와중에 힘도 좋고 가장 안정적인 마필, 이거 이제 마필이 다 올라왔다 볼 수 있는 마필, 다비티스가 이 마필을 또 잘 알고 그 성향을 잘 맞춰서 타는 마필이고, 상승세이고, 또 편성 자체가 워낙 좋고, 또 수용조까지 시행하면서 좀 아끼면서 공들이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의 기억은 이번 경기 충마를 보는 게 맞습니다. 붙여갈 수 있는 마필 4번, 6번, 7번 정도 볼 수 있는데, 4번 스토너는 아주 큰 걸음은 없어요. 3등급에서 경쟁력을 볼 수 있느냐, 편성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경기의 편성 자체가 뭐 아주 크게 강하다. 5번 동방의 기억을
필두로 다른 마필이 아주 크게 강하다? 그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그나마 만복힘 정도가 강한데 스토노노가 충분히 3등급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또 안토니오 기사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스토노노 같은 경우는 전 이번 경기에 좀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는 워낙 3등급에서 멀록에서 보여준 내용은 없지만 거리도 지금 1700으로 줄었고 또 이마필이 뒷직선에서 충분히 앞선을 넘어갈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사라면 좀 기대가 됩니다. 스토노로도 관심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마필이 아주 세게 가져가냐? 세게 가져가기는 좀 부담감이 됩니다. 3차권 정도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고 6번 하와이 버스 이마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마필이 직전에는 요패동도 있었고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다 마필에. 근데 이번에는 훈련을 소화하는 내용이나 패턴이나 마방에서도 확실히 마필이 변화가 왔고 상태도 호전된 상태로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 경주 적응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겠지만 하이버스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 허나 3등급에서는 언제든지 입상 우승까지 거둘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걸음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하와이 버스 지금 외산 마필이 국산 편성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마필 이번에는 꼭 직전에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마필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담전도 52로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번 하와이 버스 꼭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5번 동방의 개혁을 축으로 6번 하와이 버스 7번 만복한 이거 만복한 말씀 안 드렸나요? 이 마필이 힘이 좋은 말 직전에 제가 추천드렸죠. 베스트 분리에게 만복한 딱 좋았던 내용이에요. 잡아냈던 내용인데 지금 만복한 같은 경우는 힘이 좋은 마필이고 멀로 기수가 지금 기승전이기 때문에 마누엘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조금은 몰로 기수보다는 좀 나쁘다고 봐요. 왜냐 액션 자체가 초반에 빨리 나와줄 수 있고 빨리 나와주는 만큼은 마필이 못 뛰어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힘이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복하는 초반에 액션이 더 빠르게 나와준다면 마누엘 기수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만복한 무시해서 안 되는 마필이고 저는 5번 동방의 축에 6번 7번 정도 안고 가고 4번 스트롱 러너 정도 붙여가는 정도 레드 정도 언급이 되는데 축은 5번 동방의 기억 추천드리겠고 다른 마필들은 좀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뒤로 돌리고 좀 지우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마필의 변화가 상태가 온다면 안고는 갈 수 있겠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이긴 합니다만 크게 믿음은 덜 간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5번 동방의 기억 축으로 6번 7번 이렇게 4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마지막 2등급 1400m 10경주까지 왔네요. 마지막 경주 이번 경주에 정말 노리고 있던 마필이 있는데 좀 편성을 잘못 만났어요. 좀 거리도 그렇고 8번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8번 성파 이 마필 1등급 점핑 출전해서 정말 사고 칠 뻔했죠. 김효정 기수가 갑자기 외곽에서 치고 나오면서 선행을 덮쳐 나오고 다른 마필이 덮쳐 나오면서 버티가 했더만 마지막에 우르르 잡히면서 6차겠어요. 아쉬운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레이팅이 크게 올라가요. 레이팅이 올라간 부분도 아니에요. 1등급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2등급인데 이 마필은 1400보다는 1200m가 어울리고 다른 경주 전개보다는 선행이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성파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스타트로 빠르게 나와서 선행을 나가주는 마필이 아니라 스타트는 다소 느리지만 중속력이 중에서 나중에 치고 올라서 덮쳐서 선행을 나가주는 마필이에요. 혹시나 이번에 편한 선행이 나와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 4번 삼성동행도 있고 10번 화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성을 잘못 만났다. 또 게이트도 8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이제 1200으로 내려나오고 게이트도 좀 내치기고 아니면 아예 외곽이던가 다시 2000에 기승한다면 성파는 좀 노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고민을 현장 상태가 정말 베스트다 상태가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놨다 하면 안고 갈 수 있겠지만 이번에 강력하게 노리고 간다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이 마필은 관심권에 가지고 있는 마필은 맞아요. 말씀드리겠고 4번 삼성동행 8번 성파 10번 화기 이 세 두의 마필들이 선행 앞선을 나가주는데 버틸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화기는 아무래도 2등급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고 경쟁력이 필요한 마필이고 삼성동행이 앞에 나가서 버틸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또 비투아르기스의 마지막 경주의 폭발력 그리고 삼성동행은 또
빅토리 기수가 기승을 해봤던 4번의 기승을 해봤던 또 입상 우승 경험도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삼성동해 저는 앞에 나가는 마필 중에 버틴다면 4번 삼성동행 정도 되겠고 삼성동행을 축으로 가져가는 부담감이 있고 오히려 앞선에 세 마필이 나가고 바로 뒤에 붙어가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면 4번 삼성동행, 8번 성파, 10번 화기와 선행을 먼저 앞에 나가준다. 앞에 전기가 쫙 뻗어 나와준다면 바로 뒤에 붙어 나오는 마필들은 뭐냐? 1번 불멸의 제왕, 2번 슈퍼삭스, 9번 문학조입니다. 저는 이 세 대의 마필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봐요. 가장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이고 1번 불멸의 제왕 같은 경우는 김동숙이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마필 능력에 비해서 성적이 나아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마필은 나쁘지 않지만 2등급의 경쟁력이 있지만 최근의 모습은 뭐 주행 불량기도 보이고 발진 불량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필이 나쁘진 않아요. 1번 게이트를 만났어요. 김동수 기수다 오히려 불멸제왕은 초반에 중간까지 붙어주면서 중속력을 치고 나오면서 라스트에 한 발로 쫙 치고 나오는 걸음인데 그게 김동수 기수가 더 적합한 기승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1번 불멸의 제왕은 이거 걸음상으로 절대 무시해. 2등급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2등급의 입상 경험도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불멸의 제왕은 이건 빼고 갈 수 없는 마필이에요. 여러분 꼭 안고 가야 돼요. 전개도 잘 나와줍니다. 2번 슈퍼삭스 직전에 조상범위 기수가 약간은 선행을 나가고 라스트에 버티지 못하는 너무 1900m는 너무 길었다. 그리고 조상범위 기수가 제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좀 아쉬움이 남았고 이번에 문세윤 기수 또 부담전도 2km 내려놨고 선행을 나가줄 수 있냐? 선행을 나가주긴 쉽지 않습니다만 슈퍼삭스는 따라가줘도 되는 마필이에요. 선출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선사뱀에서는 그런 마필이 유리합니다. 또 문세윤 기수가 부담장을 줄인 상태에서 마필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슈퍼삭스 이 마필도 2등급 굉장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해서 안 되는 마필 1번 2번 안고 가고 축으로는 1번 2번보다는 9번 문학조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이게 왜 성적으로 안 나와주지? 마필 직전에 이해가 좀 안 가요. 김영근 기수가 너무 마필을 라스트에 걸음이 나와줄 거라 너무 믿고 탔어요. 이 마필은 중후미권에 있는 게 아니라 중선위권 좀 앞선에 빨리 붙어줘서 라스트에 치고 나오는 걸음이지 뒤에서 한 발을 딱 써서 올라오는 걸음은 아닙니다. 또 문학적인 스피드가 그렇게 느는 걸음이에요. 다른 마필이 다 앞에 보내주고 결국 그때 성파가 아예 경주선으로 바꿔버렸죠. 갑자기 페이스가 직선주로 들어가는 순간 페이스가 빨라지면서 문학조이가 타이밍을 좀 늦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올라왔지만 결국 앞선 마필도 이기지 못했죠. 유상한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유상한 기수가 잘 아는 마필이고 또 입상 경험이 있던 마필은 유상한 기수가 낫다고 보고 있어요. 9번 게이트긴 하지만 선입군 바로 말했죠. 뭐 4번, 8번, 10번이 먼저 나가는 송에서 1번, 2번, 9번이 붙어준데 9번이 오히려 1번, 2번보다는 좀 빨리 붙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상한 기수가 그걸 잘 알고 있고 유상한 기수가 잘 해왔고 또 마필의 상태나 올라온 걸음으로는 이건 2등급은 벗어나야 될 마필이에요. 걸음이에요. 문학조에는 3세인데 이거는 앞으로 기대치가 더 큰 마필이에요. 2등급, 1등급 올라가서도 문학조에는 앞으로 기대치가 더 큰 마필입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절대 여러분들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확실히 마필 변화가 왔고 힘이 차고 확실히 마필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문학조회를 이번 경주 축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붙여가는 마필은 1번 불멸의 제왕, 2번 슈퍼삭스 정도 여기에 앞선에서 버틴다면 4번 삼성 동행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개 경주 진행했어요. 저는 일요경마보다 일요경마는 좀 번외 경주가 많고 토요경마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토요경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뭐 지난주 같은 지옥 같은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비하면 지난주 제 편성 들어가기 전도 제가 방송 때 언급드린 내용도 마찬가지고 좀 지옥이었다면 그거에 비하면 이번 주는 정말 천국이다. 토요경마는 정말 천국이다 판단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이거 제가 지켜봤던 마필 또 분석해왔던 마필 그런 상황들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좀 기대를 합니다. 토요경마.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충파 좀 함께 하고 싶다.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분들은 문자해상 이렇게 문자해상 참고해 주시고 문자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고 또 이제 현장에서 뭐 실시간 마필들이나 뭐 충마로전 복병마 정도 참고하셨다 하신 분들은 밑에 단톡방
제 방송 소개글에 이렇게 단톡방 언급해 드리니까 거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토요 경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충파가 이제 단톡방에서도 충분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톡방에서도. 그리고 방송을 좀 참고해 주셔서 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셨다면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주로가 비와서 좀 고민이 되지만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고 거기에 이제 주로까지 좀 체크를 하셔서 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분석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충파의 이 방송이 여러분께 확실하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토요경마는 여기서 마치겠고 일요경마에서 물론 일요경마도 준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신경을 더 많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경마에서 함께 하겠고 토요경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